인생 말리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에서 잠시 쉬어가며 사람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7세 이강수 씨는 평생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 30년 동안 목소리 한 번 높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내와 혈압약 복용 시간을 두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하루 한 번 먹으래요.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했어.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약봉투 보세요. 여기 1일 1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순간 강수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귀머거리야?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작은 실수 하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절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일인데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나온 것처럼 끝까지 우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인 걸까요? 성격이 나쁜 걸까요? 사실 이건 고집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체 뭘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합니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미안해라고 쉽게 말합니다. 똑같은 실수인데 어떤 사람은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깁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짜증나고 답답했던 그 사람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우길 때가 있고 누구나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6가지로 나눠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장, 무너질까 두려워서. 지난해 12월 말 67세 박종훈 씨는 아들 부부와 저녁을 먹다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설 명절에 친척들이 언제 오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아버지 큰 집은 설날 당일 온다고 했어요. 제가 형한테 직접 전화 받았어요. 아니야. 전날 온다고 했어.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그럼 지금 형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할 필요 없어. 내 기억이 맞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카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설날 당일 오후 2시에 갈게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들은 건 전날이었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종훈 씨에게 그 순간은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자식 앞에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네가 아니라 아버지는 이제 기억력도 안 되신 애로 들릴까봐 두려웠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음엔 더 큰 일에서도 무시당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었던 겁니다. 우기는 건 고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리는 걸 견딜 수 없어서 사실보다 자존심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숨기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존재다.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틀린 것 자체보다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했던 시간들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작은 틈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박종훈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흔들리는 게 무서웠던 것뿐입니다. 평생 가족을 이끌어왔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리가 작은 실수 하나로 무너질까 두려워 더 세게 붙잡았을 뿐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누구나 자기 이미지가 깨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클수록 작은 틀림조차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우길 때 혹시 그 사람은 지금 무너질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전체가 부정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기는 건 때로는 자기 보호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기는 행동이 옳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왜 그러는지는 조금 더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지면 안 되는 순간. 63세 이정호 씨는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근교에 있는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차를 몰 때마다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보, 내비가 좌회전하래요. 아니야, 여기서 직진해야 돼. 내가 이 길 30년 넘게 다녔어. 그런데 공사 중이라고 왜 안내가? 공사고 뭐고 내가 아는 길은 지름길이라 더 빠르다니까. 결국 정호 씨는 직진했습니다. 10분 후 차는 막다른 공사 현장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후진해서 돌아 나왔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여긴 그냥 이 길이었는데. 심리학자들이 참가자들을 두 팀으로 나눠 간단한 퀴즈 대결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명백히 틀린 답을 말한 사람에게 정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혼자 푸는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확인 버튼을 눌렀고 상대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확인을 거부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미 몇 번 진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자기 답을 고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틀렸다는 사실보다 상대에게 진다는 느낌을 더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이정호 씨에게 그 순간 내비게이션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전해온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무시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내비게이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건 곧 당신 판단보다 기계가 낫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의 옳고 그름이 아닌 지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기계에게 지고 아내 앞에서 틀리고 자기가 항상 해왔던 방식이 부정당하는 것 말입니다. 우기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종종 대화가 아닌 승부의 구도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패배이고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항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보다 자기 입장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중국 고대 병법가 손자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기고 지는 것 자체에 갇혀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자꾸 승부를 만들고 작은 의견 차이도 이기고 져야 하는 싸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정호 씨는 결국 돌아서 다른 길로 갔지만 끝내 내비게이션 말을 들을 거리라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것 봐요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길 찾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였다는 거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승부 구도는 더 강해집니다. 평생 이겨왔던 것들, 잘해왔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니까 더 작은 것에서라도
이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작은 틀림도 큰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기는 건 때로는 숨겨진 경쟁심입니다.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알면 왜 사실보다 입장을 고수하는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빚지고 싶지 않은 마음. 65세 한명자 씨는 얼마 전 조카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모, 여기 이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래? 고맙다. 그런데 며칠 후 명자 씨는 친구들에게 완전히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길게 눌러야 한다고, 그래야 공유 버튼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안 되는데? 라고 하자 명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해봤다니까. 옆에 있던 조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더 쉬운데. 됐어요. 내가 하는 방법도 되니까. 실제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해보다가 결국 조카가 알려준 방법을 썼으니까요. 어느 대학 연구팀이 호의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같은 문제를 다른 이에게 설명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움받은 방법을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낸 것처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유를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그냥 내 방법이 더 편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추가 인터뷰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움받았다고 말하면 뭔가 제가 무능해 보일 것 같았고 계속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한명자 씨에게 조카의 도움은 고마운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인정하면 자꾸 빚진 것 같았고 그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언제까지 계속 고마워해야 하나? 우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깨진다는 생각과 상대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이 점점 쌓인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노자는 받는 것이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는 것을 빚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평생 주는 역할을 해온 사람일수록 받는 위치가 낯설고 불편합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배우고 젊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데 그걸 인정하면 계속 그 위치에 있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명자 씨는 나쁜 이모도 아니고 조카를 무시하려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도움받는 사람이 되는 게 싫었고 그 도움을 인정하면 관계가 바뀔까봐 두려웠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해야 하고 고마워하면 상대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럼 자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싫어서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우기는 건 때로는 관계의 균형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그 마음 뒤에 숨은 두려움을 보면 왜 고마운 도움조차 거부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기는 마음 뒤에 숨은 두려움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너질까봐, 질까봐, 빚질까봐 떨리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사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장,
틀려도 괜찮은 사람. 62세 김수현 씨는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점수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던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이 형님, 저기 광 하나 빠뜨리셨어요. 그래? 수현 씨는 패를 다시 봤더니 정말 빠뜨리고 계산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이제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나 봐. 라고 놀렸습니다. 수현 씨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돋보기 없으면 안 되겠어? 미안, 내가 잘못 봤네. 그 자리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수현 씨를 무시하지 않았고 수현 씨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판을 시작했고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연구자들이 자존감에 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빈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자주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신뢰도와 존중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관계에서 고립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관찰했더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점수 실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 하나를 빠뜨렸다고 해서 자기가 화투를 못 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고, 눈이 침침해진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자기 자신을 분리할 줄 알았습니다. 틀린 건 점수 계산이지 자기 자신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인정하는 게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무너질 게 없으니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실수 하나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확신, 틀려도 괜찮다는 단단한 중심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틀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워진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자기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틀림 하나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너질까봐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저녁에도 친구들과 웃으며 화투를 쳤습니다. 아침에 점수를 틀렸던 일은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완벽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젊을 땐 틀리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틀려도 세상은 돌아가고 인정해도 관계는 이어진다는 거요. 그걸 아는 사람은 실수 앞에서 가볍습니다. 인정하는 건 때로는 강함의 표시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인정할 수 있고 단단하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장, 관계가 더 소중한 사람. 68세 윤미숙 씨는 지난주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같이 다니던 미용실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숙아, 그 집 이름이 영화미용실이었나? 아니야, 명화미용실이었어. 내가 거기서 파마도 했는데.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미용실이 맞았습니다. 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헷갈렸네. 영화가 맞구나. 나이 먹으니까 기억도 뒤죽박죽이야. 괜찮아, 나도 요즘 그래.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 안 나더라. 두 사람은 그렇게 웃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미숙 씨에게 미용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40년 우정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미용실 이름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 긴 세월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친구와 편안하게 웃는 게 더 값졌습니다. 우기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얻은 승리가 관계보다 소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정하는 게 자연스러집니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먼저고,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작은 틀림쯤은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공자는 벗과 함께 있을 때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보다 그 말 뒤에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라는 뜻입니다. 승부에 집착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승부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날 미숙 씨는 친구와 저녁까지 함께 했습니다. 미용실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함께 웃는 게 더 귀하다는 걸요. 그걸 아는 사람은 틀림 앞에서 오히려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작은 틀림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얻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장, 가벼워지는 게 편한 사람. 66세 정태수 씨는 한 달 전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태수 씨는 1시라고 착각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어디야? 벌써 12시 20분인데. 어라? 1시 아니었어? 아니, 우리 12시라고 했잖아. 태수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카톡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12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착각한 겁니다. 친구는 식당에서 벌써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봤네. 지금 바로 갈게.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 천천히 와. 태수 씨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내가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것도 헷갈리네.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친구는 웃으며 우리 나이에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답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과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실수 후에 즉시 사과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사과하지 않고 변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사과한 그룹의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변명한 그룹은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수 씨에게 그 순간 변명할 거리는 충분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카톡 알림을 못 봤어와 같은 말들을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면 당장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들이 나중에 짐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명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상대를 다시 만날 때도 불편해집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훨씬 가벼웠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잘못을 감추고 방어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내려놓는 게 결국 편하다는 것.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내려놓고 가는 게 훨씬 가볍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상대방 탓을 하면서 그 짐을 숨기려 하지만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반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그 짐은 내려놓아집니다.
태수 씨는 그날 친구와 편안하게 식사를 했고 약속 시간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했으니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만약 변명을 했다면 그 자리가 서로 불편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방어하고 변명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게 됩니다. 젊을 땐 자존심이 중요해서 끝까지 버텼지만 이제는 사과 한마디가 모든 걸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는 건 때로는 자기 해방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는 우기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나 우길 때가 있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관계의 무게가 달라지고 마음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우기는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두렵고 불안하고 자기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 상대를 조금 더 너그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사람도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고 무엇이 더 가벼운지 아는 것뿐입니다. 결국 인생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돌을 끝까지 붙잡으면 물살에 휩쓸리고 돌을 놓아주면 물과 함께 흐릅니다. 우기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면 무겁고 놓아주면 가볍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우기는 그 사람은 어쩌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건 아닐까요? 내가 쉽게 인정하지 못했던 것도 무언가 나를 붙잡고 있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인정한다고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한다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다음 길에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오래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말리길이었습니다.